현재 프랑스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종전선언을 전격 지지하고 나선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프랑스 상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종전선언을 지지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뜻밖의 매우 놀랄만한 배경이 있다고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회에서 느닷없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강력 지지한다는 게 한국으로서는 일단 흐뭇하긴 하지만 어디엔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프랑스에서 왜?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최근 한국은 실리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기에 프랑스와 좋은 관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환영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6.25 참전국으로 대한민국의 종전선언과도 관련이 있긴 합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올해 6.25 전쟁의 전사자 292명의 이름을 센 강변에 새기는 행사를 했습니다. 한국도 항상 프랑스의 참전 용사를 고마워하며 2020년 코로나가 심각한 크리스마스 즈음에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선물을 보냈고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이라며 참전 용사분들은 울컥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정부는 100만 장의 마스크 등을 기부했으며 당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제국주의로 아프리카 대륙 등 끼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탓하기도 하며 과거 흑역사로 유럽의 중국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한국전쟁에 희생한 프랑스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왜 유독 지금 프랑스가 그랬냐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선언 자체는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찬반 논란이 이어지기도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대중들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는 모습이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북한이 불참하며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물 건너갔다는 말도 나오며 북한의 여러가지 행태를 봤을 때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물론 미국 학자들까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교수인 데이비드 강은 한국인 일부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젊은 친구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의 20%를 평생 통일 비용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한국인들이 찬성할 것이냐고 되묻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그 영토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어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한국이 선택지라면 젊은 한국인들조차 100% 한국 영토라고 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은 결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당연히 종전선언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서서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룩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프랑스는 한국의 종전선언을 지지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전혀 뜻밖의 외교가에서는 현재 프랑스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과 극도로 대치하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왜 갑자기 프랑스에서 일본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다음과 같은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일본은 종전선언 반대에 관해서 한국도 모르는 매우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국 전 대사였던 해리 해리스를 비롯해 미국의 전 국방 차관 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해리 해리스의 경우에는 주한미국 대사였습니다만 일본계로 한국의 다양한 논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최근 1개월 동안 수차례 미국을 돌며 종전선언 무용론을 펼치고 다닌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도 해리스는 LA 관련 포럼에 나와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현재 상황에 무슨 의미냐고 운을 띄웠습니다. 또한 1월 5일에는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등장해 종전선언은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로서 한국에 관한 발언은 본인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기가 매우 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한미일 외교 차관이 모여 종전선언을 협상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문을 다 완성해 놓은 그때 등장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이 시점은 일본의 종전선언 방해가 가장 심각한 시점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외교차관은 기자회견을 거부하며 종전선언을 반대했는데 그때 해리 해리스도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은 약한 국가라는 매우 거친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움직이기를 바랬던 기회들이 있었다.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었고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약한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를 놓고도 도쿄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고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아 실망했다며 기회를 잃은 것이다. 3월 대선 이후 잃어버린 기회들이 다시 상기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참 끝을 달려가는 시점에 일본과 그 행보를 같이 하며 반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리 해리스의 대사 행보를 두고 그는 주한미국 대사 제임스 셜에도 똑같이 행동했고 항상 한국에 대해서 거친 입으로 말했다면서 특히 남북한 관계에 대해 배려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한국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취하는 것을 알고도 항상 그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퇴임 이후 미국 본토에서 종전선언 반대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한국을 향해서도 쿼드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전 외무성 주일 한국 정무대사가 대한민국 육군 60만이 쿼드에 동원돼야 한다며 중국을 상대하는 데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는 게 역력한 모습이며 대만 전쟁 발발 시 자위대 동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가고시마에서 자위대를 동원하고자 협정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판을 엎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의 육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며 해리스 대사도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극도로 방해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프랑스 상원의원에서 한국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면서 외교적인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상원은 5일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우파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 외교국방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의했고 상원에 출석한 장 이부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좋은 이니셔티브이자 역사적인 안가주망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전쟁 당사자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독려하는 동시에 프랑스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외교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의 정반대 포지션이며 일본은 이에 대해서 왜 프랑스가 나서는가 하며 불쾌해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조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최근 스페인 등 유럽에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긴 합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가 속한 G7에 초대받았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은 좀 거리가 있을 법한데 이는 프랑스와의 일본과의 관계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오랜 기간 일본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십수년간 일본은 프랑스 외교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이 결정타였습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르피가로의 아르노 레지스 기자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여름에 도쿄에 방문했는데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차기였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는 유일하게 일본을 찾았고 스가와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일본과 다양한 의제를 놓고 열린 회담을 갖기를 원하며 회담을 시작했는데 일본은 매우 경직되어 있었으며 스가 총리는 대부분 의제에 대해 닫혀있어 마크롱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가에서는 마크롱이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일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트윗에 한글로 트윗까지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G7 정상회담 중간 쉬는 시간에 열린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직접 와서 둘이 얘기 좀 그만하고 오시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는 한국에 대해 열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국가를 외교적으로 가까이 하려는지 명백해지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핵잠을 호주에 판매하는 관계로 프랑스가 느닷없이 핵잠을 한국에 팔겠다면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공을 들인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G7 회담은 미국이 뒤통수를 치기 바로 이전입니다. 그 이전부터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한국에 대해 열려 있었으며 아시아의 핵심으로 본 것입니다. 즉 한국의 미래 역동성과 더불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 원하는 프랑스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에 추진하는 종전선언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상원에서조차 합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프랑스가 무엇을 얻으려고 저런 일을 꾸미냐고 지적합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 핵잠을 팔려고 하나 본데 미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의 핵잠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또다시 박쥐 외교를 시작했다고 비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애써 국제 정세를 회피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깝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룹니다. 종전선언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 바이든 정부도 이미 지지를 했고 문헌까지도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첨단 경제와 역동성, 오픈된 국가로 강대국의 연일 러브콜을 받는 상황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전선언은 아직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임이 분명하고 그 효과도 미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이고 한국이 망하길 원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과 진짜 동맹인 국가들과 미래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 시점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